신사 여러분, 지금 주방 찬장에 있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매일 손이 가는 간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하다고 여기는 특정 견과류 하나가 여러분의 전립선을 조용히 해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가끔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화장실을 끊임없이 들락거리게 만들어 수면을 방해하고 활력을 서서히 앗아가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장 건강에 좋은 선택이라고 들었을 수도 있지만 전립선 건강에는 시한폭탄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닥터 애니타 샤르마입니다. 제 클리닉에서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합니다. 남성의 건강 문제는 항상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종종 범인은 성숙한 신체에 역효과를 내는 소위 건강식품이라고 불리는 음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혼란을 해소할 것입니다. 저는 전립선을 적극적으로 염증을 유발하고 비대하게 만드는 4가지 일반적인 견과류와 씨앗을 공개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염증을 가라앉히고 소변 흐름을 개선하며 장기적인 건강을 위한 가장 훌륭한 조력자가 될 수 있는 4가지 강력한 식품을 공유하겠습니다. 각각의 식품에 대해 그것이 어떻게 치유하거나 해를 끼치는지에 대한 단순한 과학적 근거를 설명하고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제공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만약 여러분이 50세 이상이고 건강관리에 대한 솔직한 조언을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주십시오. 그리고 이 정보가 가치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댓글에 예라고 입력하고 그렇지 않다면 0분을 입력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피드백은 제가 더 나은 도움을 제공하는데 진정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그룹, 여러분이 인지하고 제한해야 할 4가지 전립선 파괴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목록의 첫 번째 항목은 너무 흔해서 그 해로운 영향이 종종 나이가 드는 것에 피할 수 없는 결과로 오해됩니다. 우리는 양의 탈을 쓴 궁극적인 늑대, 땅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땅콩은 버터, 간식, 파티 믹스에 들어 있습니다. 무해한 단백질이 풍부한 주식처럼 느껴지지만 노화하는 전립선에는 3중 위협입니다. 주요 우려 사항 중 하나는 별표 아플라톡신, 네플리탁신, 별표입니다. 이는 저장 중에 땅콩에서 자라는 특정 곰팡이의 독성 부산물입니다. 이는 저렴한 땅콩 제품과 장기간 방치된 대용량 통에 더 흔합니다. 아플라톡신은 에스트로겐과 같은 호르몬을 체내에서 제거하는데 필수적인 간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 제거 과정이 느려지면 호르몬 균형이 전립선을 자극하고 비정상적인 세포가 번성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이러한 배경 스트레스는 전립선 조직을 비대증과 암에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또한 땅콩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매우 많습니다. 소량의 오메가-6는 필수적이지만 대부분의 식단은 이미 특히 오메가-3 섭취가 적을 때 너무 많은 양을 제공합니다. 이 불균형은 전신에 걸쳐 경미한 염증을 유발합니다. 만성염증은 전립선 성장과 야간 잦은 배뇨 및 약한 흐름과 같은 배뇨 증상 악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미 이러한 문제를 관리하고 있는 남성의 경우 매일 땅콩을 먹는 습관은 조용히 불길을 부채질할 수 있습니다. 가공된 땅콩 간식은 문제를 더합니다. 염분 처리된 땅콩은 종종 나트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더 심각한 배뇨 증상과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클리닉에서 사용되는 전립선 건강 평가 도구에 따르면 일부 상업용 땅콩 버터에는 전신염증을 급증시키는 트랜스 지방의 원천인 부분 경화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염증은 고립되지 않습니다. 혈관, 호르몬 경로, 그리고 전립선 조직 자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밤에 3번이나 4번씩 소변을 보기 위해 깨어나 극도로 지친 62세의 건강한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의 혈액검사에서도 간 효소가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땅콩 버터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놀랐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2숟가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몬드 버터로 바꾸고 지방산 비율을 다시 균형 잡기 위해 오메가-3 보충제를 추가했습니다. 6주 이내에 그의 간 효소는 정상화되었고 그는 밤 대부분을 숙면했습니다. 그의 아침 활력이 돌아왔고
자신감도 뒤따랐습니다. 여전히 땅콩을 드시고 싶다면 매일보다는 가끔 드십시오. 아플라톡신을 덜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유기농 발렌시아 땅콩을 선택하고 항상 신선도를 확인하십시오. 첨가당이나 경화유가 들어간 제품은 건너뛰십시오. 그리고 땅콩을 먹을 경우 연어나 아마씨와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으로 균형을 맞추십시오. 하지만 전립선 또는 배뇨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다른 스프레드와 간식이 더 나은 일일 선택입니다. 다음은 심장 건강에 좋은 믹스와 피트니스 트레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식인 해바라기 씨입니다. 이들은 종종 자연적이고 단백질이 풍부하며 심장에 좋고 좋은 지방으로 가득 차 있다고 홍보됩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서 이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들은 TV 앞에서 볶은 해바라기 씨를 간식으로 먹거나 샐러드에 뿌리면서 심장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씨앗들이 전립선을 조용히 자극하고 배뇨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오메가-6 지방산, 특히 리놀레산이라는 유형이 매우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는 일부 오메가-6을 필요로 하지만 오메가-3 섭취량보다 훨씬 높을 때 균형은 염증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 지속적인 경미한 염증은 전립선을 포함하여 여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전립선 조직의 성장을 촉진하고 비대증을 악화시키는 호르몬 변화에 기여하며 심지어 비정상적인 세포가 번성하는 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억제되지 않고 지속될 때 약한 소변 흐름, 급박뇨, 잦은 야간 화장실 방문과 같은 증상이 흔히 뒤따릅니다. 염분 처리되고 볶은 해바라기 씨는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많은 포장 씨앗에 첨가된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고 요로를 자극하며 이 둘 모두 급박뇨와 야간뇨와 같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높은 나트륨 섭취는 더 심각한 하부요로 증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실제 생활에서 반영되는 것을 자주 봅니다. 한 남성은 자신의 잦은 화장실 방문을 매일 저녁 먹는 짠 씨앗과 연결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 연관성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저는 제 환자 중 한 명인 58세의 정비공에게서 이 상황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계속 염분 처리된 해바라기 씨를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는 약하고 짜증나게 끊기는 소변 줄기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간식을 다른 옵션으로 교체했습니다. 3주 이내에 그는 자신의 소변 흐름이 더 강하고 일관성이 있다고 만족하며 보고했습니다. 그의 혈압도 약간 떨어졌는데 이는 요로계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삭한 간식을 갈망한다면 더 나은 옵션이 있습니다. 무염, 건조 볶은 호박씨를 선택하거나 소량의 아몬드로 제한하십시오. 섭취량을 적당하게 유지하고 염증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도록 아마씨나 연어와 같은 공급원에서 오메가-3를 매일 식단에 포함시키십시오.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코코넛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코넛 플레이크, 코코넛 오일, 그리고 그것이 사용되는 크리미하고 건강한 간식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의 음식으로 홍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전립선 건강에 관해서는 과학이 매우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문제는 압도적인 포화 지방 함량입니다. 퍼지션즈 헬스 스터디를 포함한 대규모 연구들은 높은 지방 섭취가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과 공격적인 전립선암 모두의 위험 증가와 일관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지방은 NF-kappaB라는 신체 경로를 활성화시켜 염증이 지속되도록 하는 유전자를 켜서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 지속적인 염증은 또한 5알파 환원효소라는 효소의 활동을 증가시킵니다. 이 효소는 테스토스테론을 전립선 세포의 성장을 자극하는 더 강력한 호르몬인 별표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DHT, 별표으로 전환시킵니다. DHT 수치가 높을수록 전립선 조직이 더 많아지고 배뇨 빈도, 약한 흐름, 불완전한 배뇨와 같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코코넛의 높은 칼로리 밀도는 또 다른 문제를 추가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많은 양을 쉽게 섭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 칼로리는 종종 복부 주변의 체중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 중심 체중 증가는 전신염증을 부추기고 배뇨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제가 치료했던 65세 남성 환자 한 분은 매일 아침 커피에 코코넛 오일을 섞어 마셨고 하루 종일 코코넛칩을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그의 전립선 특이 항원, PSA, 검사 수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고 배뇨 증상이 심각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코코넛 오일을 요리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로 바꾸고 간식을 아몬드 기반 옵션으로 전환했습니다. 4주 이내에 그의 PSA가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보고한 충만감과 배뇨 지연이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코코넛을 좋아한다면 가끔만 사용하십시오. 매일의 주식보다는 가끔 즐기는 간식으로 유지하십시오. 일상적인 요리에는 호르몬 균형을 지원하고 염증을 진정시키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과 같은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오일을 선택하십시오. 마지막 파괴자는 종종 안전하고 크리미한 옵션으로 여겨지는 파티 접시의 주식인 캐슈넛입니다. 워낙 맛있고 사회적으로 흔하기 때문에 그들의 적당한 위험은 단순히 섭취량 때문에 확대됩니다. 저는 저녁에 캐슈넛을 간식으로 먹으면서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는 남성들을 자주 만납니다. 하지만 그 몇 줌이 조용히 전립선 자극과 체중 증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캐슈넛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지방산 프로필입니다. 이들은 팔미트산과 적당한 수준의 포화지방을 포함하고 있어 신체의 염증 경로, 특히 NF-카파로 알려진 경로를 켤 수 있습니다. 이 경로가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하면 염증이 지속되고 호르몬 활동이 전립선 조직 성장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지방은 또한 테스토스테론을 더 강력한 형태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DHT으로 전환시키는 효소인 5알파 환원 효소의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DHT 수치가 높을수록 전립선 성장이 빨라지고 잦은 배뇨, 약한 흐름, 불완전한 방광 비우기와 같은 증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슈넛은 또한 칼로리 밀도가 높으며 이것이 많은 남성들이 곤경에 처하는 부분입니다. 몇 줌만으로도 칼로리가 빠르게 누적될 수 있으며 추가 칼로리는 체중 증가 가능성을 높입니다. 허리 주변의 추가 체중은 미용상의 문제 그 이상입니다. 이는 전신에 걸쳐 염증을 부추기고 전립선 비대증 악화 및 더 심각한 배뇨 증상과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가치가 있는 또 다른 요인은 구리입니다. 캐슈넛은 구리가 풍부합니다. 구리는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너무 많은 양은 일부 남성에게 산화 스트레스와 호르몬 불균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50대 후반의 한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좌절했습니다. 그는 매일 많은 양의 샐러드를 먹었지만 캐슈넛 기반의 진한 드레싱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배뇨 증상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노력 없이 그 드레싱을 더 가벼운 레몬과 타히니 옵션으로 단순히 교체했습니다. 그는 6주 만에 3.6kg을 감량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배뇨 긴급성과 빈도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캐슈넛에서 오는 숨겨진 칼로리와 염증 부하가 조용히 그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캐슈넛을 즐긴다면 그것을 가끔 먹는 간식으로 취급하십시오. 섭취량을 적게 유지하고 일주일에 2-3번으로 제한하십시오. 건조 볶은 무염 품종을 선택하고 맛이 첨가되거나 설탕이 코팅된 믹스는 피하십시오. 이제 이 목록이 낙담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즐기는 모든 것이 식단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약속컨대 이 문제의 다른 면에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4가지 전립선 치유식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해 한 가지 음식을 처방할 수 있다면 그것은 호박씨일 것입니다. 이들은 노화하는 남성을 위한 자연의 가장 훌륭한 선물입니다. 이들은 피토스테롤이라는 식물 화합물, 특히 베타시토스테롤로 알려진 화합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테스토스테론을 더 강력한 형태인 DHT로 전환시키는 5알파 환원 효소라는 효소를 부드럽게 늦춥니다. DHT 수치가 높으면 전립선 세포의 성장을 부추겨 전립선을 더 크게 만들고 배뇨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호박씨는 그 효소 활동을 낮춤으로써 그 성장 신호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더 작은 전립선과 더 쉬운 소변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씨앗들은 또한 비타민 E, 마그네슘, 아연, 폴리페놀을 포함한 항산화제 및 항염증 영양소 묶음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함께 전립선 내부의 섬세한 조직을 보호하고 소변 흐름을 조절하는 평활근을 지원합니다. 아연은 여기서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립선은 다른 거의 모든 기관보다 더 많은 아연을 저장하며 꾸준한 아연 섭취는 분비물과 구조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량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1에서 2 테이블스푼의 무염, 건조 볶은 또는 생호박씨면 충분합니다. 건강한 오이를 보호하기 위해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고 많은 이점을 무효화할 수 있는 염분 처리되거나 맛이 첨가된 종류는 피하십시오. 양을 주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칼로리를 피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저녁은 그것들을 즐기기에 현명한 시간입니다. 작은 간식으로 한두 숟가락은 허기를 달래고 밤새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릭 요거트 한 스쿱과 같은 약간의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야간 화장실 방문의 유발 요인 중 하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아몬드는 포화지방이 적고 올리브 오일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종류인 별표 단일 불포화지방, 데뮤에페이즈, 별표의 강력한 원천입니다. 이 균형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뮤에페이즈는 염증을 진정시키고 건강한 혈압을 지원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장과 혈관 건강이 좋아지면 종종 배뇨 편안함이 향상됩니다. 왜냐하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일한 혈관이 골반 장기에도 혈액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아몬드는 또한 마그네슘, 비타민 E, 리보플라빈, 망간과 같은 주요 영양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방광 조절에 관여하는 골반 신경을 포함하여 신경과 근육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E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립선의 민감한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리보플라빈은 에너지 대사를 지원하여 활력을 유지하게 하며 망간은 건강한 결합 조직과 혈류를 유지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함께 전립선에 대한 압력을 줄이고 혈관 긴장도를 개선하며 전반적인 골반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20에서 23개의 아몬드, 즉 약 1온스가 대부분의 남성에게 이상적인 섭취량입니다. 생 또는 건조 볶은 무염 품종을 선택하고 설탕과 불필요한 칼로리를 추가하는 설탕 코팅 또는 꿀구이 버전은 피하십시오. 아몬드를 베리나 사과 조각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호르몬 균형을 지원하고 염증을 더욱 줄여줍니다. 제 환자 중 60대의 당뇨병 환자가 아몬드를 아침 식사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혈당 조절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배뇨 지연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소변 흐름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흔한 오해를 바탕으로 하면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과학은 명확합니다. 에다마메, 풋콩과 템페와 같은 통째로 된 콩식품은 적이 아닙니다. 이들은 전립선의 조력자입니다. 핵심은 에스트로겐 활동의 유형에 있습니다. 콩에는 제니스테인과 같은 이소플라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전립선의 알파 수용체로 알려진 수용체에 우선적으로 결합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입니다. 이 결합은 항증식 효과를 가집니다. 실제로 전립선 세포에게 속도를 늦추라고 지시하고 심지어 암세포 사멸, 세포자멸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장을 유발하는 신호와는 완전히 다른 신호입니다. 이소플라본은 또한 전립선 조직 내부에서 새로운 혈관이 형성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질병이 진행되는 환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콩은 또한 더 건강한 내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드러운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호르몬 균형을 지원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콩이 테스토스테론을 낮출까 봐 걱정하지만 연구들은 적당한 섭취가 어떠한 여성화 효과 없이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사실 콩을 더 많이 섭취하는 인구는 종종 전립선암 발병률이 낮고 심각한 배뇨 증상이 적습니다. 게다가
콩은 귀중한 단백질과 섬유질을 제공하며 이 둘 모두 체중 조절, 혈압 및 콜레스테롤을 개선합니다. 전립선과 방광은 신체의 전반적인 상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 나은 대사 건강은 종종 배뇨 문제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과를 보기 위해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에서 4회 섭취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찐 에다마메, 볶음 요리에 단단한 두부, 샐러드에 템페 또는 무가당 콩 요거트와 같은 옵션이 잘 작동합니다. 핵심은 최소한으로 가공된 콩식품을 선택하고 설탕이 많거나 튀긴 간식은 피하는 것입니다. 콩을 샐러드에 호박씨와 같은 다른 전립선 친화적인 음식과 결합하면 그 이점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전립선암 가족력에 대해 걱정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식단에 찐 에다마메를 포함시켰습니다. 그의 후속 PSA 수치는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호의적인 하향 추세를 보여 엄청난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리그난의 강력한 원천인 아마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아마씨는 또 다른 종류의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리그난의 가장 풍부한 식이 공급원입니다. 콩의 화합물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신체가 호르몬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돕습니다. 리그난은 테스토스테론을 전립선 비대증을 유발하는 호르몬의 더 강력한 형태인 DHT로 전환시키는 5알파 환원 요소라는 효소의 활동을 부드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낮춤으로써 아마씨는 전립선 성장을 늦추고 세포가 너무 빨리 증식하는 것을 막아 전립선 내부를 더 차분하고 건강한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마씨는 가용성 및 불용성 섬유질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장내 박테리아에 영양을 공급하고 전신에 걸쳐 더 나은 호르몬 균형을 지원합니다. 건강한 장은 전립선 건강에 더 큰 역할을 하며 섬유질은 호르몬이 순환하는 방식과 담즙산이 처리되는 방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마씨는 또한 ALA, 즉 식물성 오메가-3 형태를 제공합니다. 통째로 된 씨앗의 ALA는 섬유질 및 식물 폴리페놀과 함께 작용하여 항염증 효과를 생성하며 배뇨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자극과 불편함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으려면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매일 소량, 즉 1에서 2 테이블스푼의 간 아마씨면 충분합니다. 씨앗을 갈면 영양소를 더 쉽게 흡수할 수 있으며 그것들을 오트밀, 요거트 또는 스무디에 섞는 것은 쉽게 유지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그것을 일상생활의 일부로 만드는 간단한 방법은 통째로 된 씨앗을 구입하여 일주일에 한 번 갈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간 아마씨를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은은한 견과류 맛은 베리나 계피 가루와 잘 어울리며 유익한 화합물을 보존하기 위해 조리 후 음식에 추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0대 후반의 한 신사 환자는 약물 복용을 피하고 있었지만 약한 흐름과 배뇨 후 요실금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에 2 테이블스푼의 간 아마씨를 추가한 것이 상당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4주째에 그는 소변 흐름이 더 부드러워졌고 긴급하고 잦은 충동이 눈에 띄게 완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방문 시 콜레스테롤을 확인했을 때 그의 LDL, 나쁜 유형도 약간 개선되었습니다. 아마씨는 전립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작지만 꾸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하루에 한 숟가락만으로도 호르몬 균형을 되찾고 염증을 줄이며 일상생활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압도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치유를 돕는 선택으로 꾸준한 리듬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 영양가 있는 견과류나 씨앗이면 충분하며 일주일 내내 번갈아 섭취하면 신체에 더 넓은 범위의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호박씨 1에서 2 테이블스푼은 저녁 루틴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약 1온스 1줌 정도의 아몬드는 정오 간식에 완벽하게 맞습니다. 일주일에 걸쳐 2에서 4회 콩 기반 식사를 분산시키면 보호적인 이소플라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